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이게 올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전쟁도 터지고 해서 너무나 복잡다단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미나는 여의도로 갑니다. ETF 세미나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뭐 시작부터 3,000당 뭐 황제주의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ETF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2시간 동안 우리 여의도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H금융타워에서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입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ETF 솔루션 본부장님,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님 두 분이서 1시간씩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다가오는 우리 또 4월에 우리 31일이잖아요. 4월에 ETF 투자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정말 쏙쏙 정보 빼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저희가 4월부터 전국 투어를 돌 예정입니다. 박지훈 부장님이 이제 버스 타시고 이렇게 운전해서 다 이제 전국 관광국고 다니시는 건데 재밌겠다. 첫 번째 주자는 요거 리무진 준비했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님과 이혁진 차장님 두 분과 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정말 이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다양한 정보와 또 여러분들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세미나인데요. 글로벌 지정학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딱딱하게 뭐 세미나 강연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오셔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정말 인사이트가 깊은 김지훈 박사님께 듣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건 알겠고 그렇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하는 거는 우리 박지훈 부장과 이혁진 차장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 저희 의정부 상공회의소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니까 네. 여러분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참여 신청 영상 하단 링크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이 간다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뭐 그럼요. 데드라인이 없어요. 맞아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그날 한 분 한 분 다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지훈 부장 옆에 나와 계시죠? 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양 시장이 모두 3.1% 거의 지금 원주율이에요. 3.14% 예. 상승세를 보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한 그러네요. 30분 정도 그래요. 빠르게. 채 맞아요. 남지는 네. 않았는데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결론 중심으로만 딱 깔끔하게 좋습니다. 얘기 끝내고 역시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 전략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세미나 의정부가 이제 4월 2일 날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갔다가 어디로 갈까? 대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전 대전 찍고. 가야죠. 살짝 중간에 강릉도 한번 터치하고 강릉이요? 강릉 네, 바다. 네, 갔다가 창원도 한번 가고 창원 좋지. 창원. 제주도도 한번 가볼까 제주. 합니다. 제주. 어떻게 마지막 울릉도 이번에 독도난가요? 세미나의 마무리는 이제 거기 어디냐 원주도 한번 갈 건데 원주. 마무리는 이번에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의 마무리는 수원에서 수원에서. 네, 수원에 그 컨벤션 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 하나 갤러리아 수원의 큰 네. 백화점 옆에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 김동환 의장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 부장님이 워낙 맛집을 좋아하셔서 지금 지명을 들으니까 수원 또 왕갈비 생각났어요? 약간 본인의 사심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각 지역에 맛집이 있는데 예, 근처로 네. 다 잡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부터 한번 깔끔하게 네.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본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네.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장표에 나와 있듯이 결국 엔드게임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결론은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껴있기 때문에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일시적인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까지의 매듭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 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미중 간의 갈등 이후에 매듭을 메꾸는 그런 과정을 보면 타임라인을 보면 저희가 한 4월 한 중순에서 한 말까지 보면
1차적으로 임시방편적인 합의는 다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네. 일단 빠르게 지금 뭔가 장 끝나고 오늘 이번에 나온 거죠. 속보가 장 끝나고 그래서 불완전한 평화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의 타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봐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전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유가 가장 봐야 되고요. 네. 하나 더 봐야 될 게 금 가격 봐야 됩니다. 금 가격. 네, 금도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좀 탈피해서 위험자산의 성격으로 급락을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금이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금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인덱스 차원에서는 S&P 500의 200일선 지금 하회됐던 부분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점도 좀 있고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의 확률이 다시 제로로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아하. 지금도 10몇 프로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확률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라고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굉장히 불거졌는데 네. 이 확률을 다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타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무역 전쟁 대자뷰를 보면 논쟁 기간 1개월, 결과물은 합의 도달. 그러면 언제쯤일까라고 봤을 때 4월 말. 4월 말. 4월 말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4월 초에는 이제 농민들의 파종 시기도 다가오고 5월 말부터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 소비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월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월 혁명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빅스 지표죠. 자, 이렇게 꼭지를 떡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엔딩 게임의 마지막 마무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입니까? 일단 오늘이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끝났던 것들 보면, 통신 장비. 네. 장비들 그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그대로 커플링 맞아요. 현상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 우리가 1부 리그, 2부 리그, 이제 3부 리그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 많은 시총을 차지하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편제되어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사실은 1부 리그, 2부 리그 할 때 1부 리그를 어디로 올려놓을까 봤을 때 국내 소부장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프라일 머티리얼스의 지금 수주단을 보면 이 브렉다운 해보면 이 중국의 좀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한국의 좀 비중 수주량이 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국내 이 소부장 아이들이 코스닥의 1부 리그로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됐던 어제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그렇죠. 네. 국내 소부장 업체들 대표적인 게 원익 IPS가 어제 일단 뿜었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라는 소지 업체들도 뿜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오늘 아침 딱 열었을 때 또 하이닉스의 또 테스트 장비 쪽에서 HBM 또 한화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또 갑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하나 비전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 기타 오늘 좀 눌려 있었던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는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온기가 이 반도체 쪽으로도 뿜어져 나왔고 다만 한견에는 이 D램 관련돼서 이 상승 각도가 조금 무뎌진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전쟁 이슈가 이제 거의 한 2, 3주 나오면서 이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주가로 전이됐던 것들이 좀 약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웅크렸던 것들이 한 번에 지금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여러 가지 개별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도 약간 네거티브한 노이즈들을 좀 탈피하는 예를 들어서 게임주 아주 안타까운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펄어비스. 같은 네, 경우도 오늘 실제 게임을 해보니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게임주는요 어떤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보다 네. 실제로 유튜버들의 이 게임 평 그다음에 블로거들에 대한 이 바이럴이 되는 네.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주가에 네. 미치는 영향들.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우리 BTS 형님들이 열심히 그렇죠. 땀 흘리고 노래했지만 형님, 예. 아닌가요? 잘생김의 형님이죠. 네, 어쨌든 예. 돈 먹고 그렇습니다. 잘생기면. 네. 또
제가 아까 죄송해요. 채팅창에 이 물 먹은 이 하마 닮은 형 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여러분 네, 우리 히포 아니 히포, 왜냐면 현주엽? 우리 현주엽 감독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별명이 네. 히포였어요. 아, 그래요? 매직 히포였어요. 네. 네. 어쨌든 괜찮아요. 저는 영부인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아니, 왜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하이브에 같은 이런 종목들도 네. 충분히 이제는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네, 네. 이런 그 네거티브한 개별단의 어떤 악재들로 약간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반발 매수가 온다라는 점은 역시 약간 투심이 조금 괜찮아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한번 또 광고 한번 하면 아, 좋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애플의 어떤 폴더블 폼팩터 중에 또 네. 소재단 네. 덕산 네오록스의 또 영차영차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또 제가 좋아하는 기판 좋아하는 기판, 게 유리 많으셔. 기판. 네. 유리기판 말고 그냥 기판? 그냥 예. 기판. 일단 MLCC도 좋아하지만 네. 기판 아이들의 또 해성 DS, 해성 DS. 대덕전 많이 사실 얘기하죠.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저는 해성 DS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이고 리드 프레임이 결국 전장으로 가는 흐름들이지만 결국 전장을 넘어서 로봇으로 가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저는 해성 DS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기승전 실적입니다. 실적이 따박따박 올라오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중요한 건 광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끝났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GTC. 나서 어떤 함의가 있냐라고 봤을 때 네. 중요한 거는 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 전송 관련돼서 광통신 뭐 크게 보면은 네. 이쪽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RF 관련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RF HIC, RF 머티리얼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급등. 결국 전력 반도체까지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쵸. 물론 작은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이 코스닥시스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TF이라는 종목들도 같은 연결선에서 이 코스닥 개별 이 알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스터디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 다시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 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편안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편안한 선택지.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과연 1분기 45조를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 중요한 부분인데 뭐 최근에 뭐 흐름들을 보면 네. 45조는 넘지 않겠냐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고 1분기만이죠. 1분기만. 네.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의 이 프리 어닝 시즌을 한번 예측해 보면 과연 330조를 넘어설 것이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65조를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근에 외사의 목표 TP를 보면 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면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엔딩 게임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불안전한 화해로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기업의 어닝을 거스를 만한 매우 매머드급 악재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톤이 한 80에서 120이었다면 이번 주는 60에서 100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지금 확률이 올라갔지만 다시 수면 아래로 조금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가 변곡점에 무언가 이제 딱 네. 정점이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 물론 이제 계속 기저에는 뭐 그렇죠. 전쟁 얘기가 깔려 있을 있죠. 수도 중요합니다. 있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4월이고 하니까 실적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시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깔때기를 만들다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는 아주 편안한 선택지 그 외에 중소형주 단에서도 볼 게 진짜 많아지는 시장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 있어요. 자, 불편한 섹터가 사실은 이 녀석들이었어요. 2차 전지인데요. 네. 오늘 보시면 LNF의 주가 움직임이 한마디 하죠. 땡큐 테슬라. 자, 저기 LNF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대구에 있습니다. 공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들려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이 테슬라에 대한 수주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인데 포인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테슬라 유럽 판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입니까? 유럽, 독일, 프랑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EU 전체 테슬라 판매량이 다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네요. 자,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물론 이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즉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저가격 도입제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이 빈틈을 공략하면서 다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모습들이고 가격 경쟁이 완화되는 모습들. 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입니다. 4월 10일 날 또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을 받게 되면 유럽 확대 판매량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도 일부 모델은 FSD 허용 이후에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 막대 그래프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LNF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결론은 이거였더라고. 바로 뭐냐면 1분기 전체 컨센이 400억 영업이익이었어요. 400억 영업. 근데 지금 컨센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영업이익이 더블 전망으로 바뀌었어요. 853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지금 바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NF의 연간 판매량 데이터를 2026, 2027 요 그래프는 굉장히 섹시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게 더 섹시한 거죠. 자, LNF를 주가가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은 바로 야, 니네 얼마나 많은 BWCB 발행했냐? 차입금과 이자 비용 니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은 재무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고 중요한 건 엔고에 대한 양극재 독점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LNF의 강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경쟁사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분기에 대한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분기 최대 판매량은 올 상반기는 계속 갱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LNF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고정관념으로 난 그런 종목 안 볼 거야. 나는 에코프로 BM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포스코 퓨처에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실제로 회사 단으로 개별 단으로 이제 모멘텀은 오히려 가장 센 게 LNF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LNF에 대한 약간 TP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LNF를 콕 집어서 가장 좀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자, 중요한 건 네. LG 엔솔도 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네. LG 엔솔도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건 LG화학이 주총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LG 엔솔이 그동안 주가가 못 갔는데 여기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굵은 선이 LG 엔솔의 EV 에비타의 그래프 그리고 이 옅은 선이 SDI의 EV 에비타인데 항상 작년 말까지는 LG 엔솔의 밸류가 더 높게 평가를 그러네요. 받았는데 네. 역전됐어요. 네. 역전된 이유는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점수를 시장에서 후하게 받다 보니 역전됐는데 저는 이 간극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SDI보다는 오히려 LG 엔솔도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 자, 이 대목에는 ESS라는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가 나와요. LG 엔솔도. 그래서 저는 서진 시스템을 이제 ESS 관련된 수주가 본격적으로 2026년에 가동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서진 시스템을 되게 좀 좋게 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양극재 외에 음극재 쪽에서도 대주전자 재료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약간 어떻게 볼까요? 뭐 실리콘 음극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애플의 밸류 체인에 확대되다가 대주전자 재료가 판단된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 주가 반등,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 반등, 덕산 네록스 주가 반등. 이것이 하나의 키포인트 출발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폼팩터 변화에 대주전자 재료까지 편입된다라면 저는 좀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 저 지금 1분 뒤에 저는 두근두근 거리는 최근의 종목 하나를 더 얘기를 할 예정인데 1분이요? 바로 애플의 폼팩터의 뭔가 밸류 체인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로 지금 고민 상담 있어요? 종목인가요? 네.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전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도 없어요. 그거 빨리 말씀하시고 네. 저희가 없어요? 오늘 그러면은 없어요? 대본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코롱인더는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 산업 자재 회사죠. 48%, 화학 27%, 패션도 하는 거 아시죠? 코롱인더. 이 정도의 매출 구성인데 영업이익단에서는 패션은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네. 되고요. 거의 산업자재 화학인데 자 이렇게 보십니다. 저는 별표 땡냐 했는데 일단 MPPO 변성 볼게요. 폴리페놀. MPPO라는 게 있고 이거는 변성 폴리페닐텍 옥사이드라고 하는 건데 바로 AI 반도체형 CCL용 레진 소재로 활용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CCL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파미셀도 떠올 수도 있고 또 두산 떠오를 수 있죠. 두산이 CCL. 네. 네. 자, 우리 두산도 봐야 돼요. 두산 뭐 원전 관련돼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는데 두산 지주사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CCL 하면 그렇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MPPO에 대한 공장이 증설이 지금 완공이 올해 조만간 되면 네. 요게 작년 한 800억 매출했는데 요게 2배까지 업이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라민도스 요거 별표 2개 치고 싶어요. 바로 지금 광해 시대입니다. 광해 시대예요. 광 케이블에 대한 보강제, 광섬유 핵심 소재로 바로 이 아라미드 소재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봤을 때 요거는 좀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서는 제격 아닌가. 근데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이걸 봤습니다. CPI. CPI. 우리는 뭐 항상 친숙한 단어가 네, CPI 라 그래서 미국 CPI랑 PPI 안 요것만 본지 오래됐잖아요. 물가 지표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네, 깜짝 놀랐네요. 뭐 판가가 있고 네. 원가가 뭐 이런 네. 것만 뭐 소비자 뭐 공급만 물가 이거 말고 CPI라고 있어가지고 요게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폴더블이 나와요. 애플도 맞아요. 거기에 현재 지금 폴더블에는 삼성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게 UTG라고 해요. UTG 위에다 PET라고 그 덮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은 이 PET 빼고 이 바로 CPI를 지금 넣지 않겠냐. 라는 지금 얘기가 이 필름을 만약에 붙이게 되면 네. 바로 코롱인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있나 기술적으로. 봐요. 기술적으로 일단 해상도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항상 접었다 힌지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CPI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기술 우리 소비자단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뭔가 원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산 효율성 이런 부분들 고민했을 때 네. 다시 CPI 필름으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되겠다. 만약에 된다라면 네. 이거는 코롱인더의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 쪽에서의 모멘텀이 다시 장착이 되는 거라서 기사 회상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코롱인더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모멘텀을 정리할 수 있고 네. 어닝은 얼마나 돼라고 했을 때 작년에 한 990억 정도 벌었던 코롱인더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보수적으로 저는 2천억 이상 제시합니다. 오. 그러면 어닝 모멘텀만 봤을 때 YOY 더블이에요. 더블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로는 차트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보다 이제 주봉 보세요. 주봉을- 월봉으로 보십니다. 어.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차트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그러네요. 수가 정보가 저기 뒤에 있을 있구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서 경고한 첫 화면 네. 뭐라고 했냐면 지구. 지정학적 갈등이 곧 올 거다. 근데 진짜 왔어. 왔어. 네. 근데 거기서 군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기술, 정보, 이 시스템 전반으로 오. 확산되는 그쵸. 새로운 위험이 다가온다라는 네. 것을 경고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막 총성만 왔다 갔다 미사일만 쏘고 있는 전쟁이 지금 전부가 아닙니다. 이란의 해커들, 네. 또 이스라엘 해커들, 또 미국 해커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좀 엄청나게 지금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사이버전이. 네, 사이버전이. 그래서 사이버 테러로 지금 진화를 이미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얼마 전에 그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의료 장비 회사인데 이게 완전 전산이 마비됐어요. 이 정도로 이란의 지금 소행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오염되는 이 데이터 포이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뭐 일삼고 있고 해저 케이블을 절단시켜 버립니다. 위성도 교란시켜 버리고 그리고 명령을 하는데 군사 명령을 하는데 실제로 군사 명령 하지 않았는데 다른 오신호를 직접 보내는 해커들이 위험해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쨌든 뭐 초정밀 양자 센싱 기술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수함을 찾아내고 스텔스기를 찾아내고 어쨌든 기존의 적의 군사 전술을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삼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임시 방편적인 휴전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총성 소리는 오지 않더라도 이 사이버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네, 있어 그러겠죠.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지금 뭐 형성되지 않은 테마 중에 돗자리 한번 펴보면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가 네. 서서히 빌드업 되지 않겠냐. 대표적인 기업이 떠오르시는 게 국내로 봤을 때는 두 종목 한번 제시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중동과 뭐 VC라든지 아니면 MOU를 맺어서 열심히 지금 중동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 회사가 안랩. 안내. 뭐 이거는 안랩이라는 뭐 회사가 있고 유명하죠. 그리고 약간 작은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보안하면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뭐 지문 인식, 안면 인식으로 봤을 때 네. 뭐 할까요? 뭐가 있죠? 갑자기 제가 종목이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뭐가 있니? 뭐가 한번 있죠? 시장한 제가 얘기를 해줘라. 슈프리마 이것도 슈프리마.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슈프리마하고 안랩을 뭐 작은 종목으로는 두 개를 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안 관련돼서 챗 GPT에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종목들 많은데 네네. 일단 국내로 봤을 때 또 리아 계좌 오늘 얘기했는데 또 국내 이슈 그쵸,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네, 두 종목을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부장님 저희가 그 고민에 네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혹시 그 중에서 정말 말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 식품주 농심 들어가 있고 현대 오토에버. TNC, 효성 TNC, 비츠로셀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가 있는데 네. 혹시 저- 정말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주신다면. 요 종목 먼저 얘기할게요. 현대 오토에버를 봐야 될 것 오토에버.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2026년이니까 4년 남았네요. 2030년에 한 로봇 연 3만 대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로봇 생산 관련돼서 이 로봇 SI 관련돼서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대 오토웨버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완성차 로봇을 만들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가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좀 줍줍해야 되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오토에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강력 홀딩 말씀드리고 싶고 네. 효성 TNC도 한번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효성 TNC.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과 스프레드가 지금 바로 여기 고개를 좀 들었죠? 이런 부분들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 스프레드가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지금 이 스판덱스 생산 기업 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중국 업체들도 몇 개는 도산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주변 다른 나라들도 지금 스판덱스 생산 기업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몇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반사 수익을 효성 TNC가 가져갈 수 있겠다. 고작 PBR 1배밖에 안 되고요. 올해 업황 턴어라운드와 매우 강력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효성 TNC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네. 전 농심도 갖고 왔는데 네. 농심은 그냥 싸다. 오케이 싼데 왜 과거 이렇게 3개월은 평균 PER 뭐 13배인데 지금 12배다. 그러면 이제 싸지 않느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사자. 저는 이제 당장의 모멘텀은 좀 부재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 모멘텀은 도대체 뭔데? 그러면 해외 법인 매출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요. 네. 올라오는데 그 오케이인데
중요한 건 글로벌 마케팅 올해 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마케팅 하려면 돈 들어요. 작년에 그렇죠. 좀 돈 많이 네, 썼는데. 올해도 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 매출은 뭐 YOY 18% 증가한 거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간비슈. 요 모멘텀 가지고는 좀 섹시한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네. 사실은 농심도 있지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 삼양식품 아직도 들고 계신 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전고점 탈환이 된다면 저는 약간 매도 의견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삼양식품은 근데 지금 농심이나 삼양이나 지금 비상 걸린 게 저기 포장지를 못 구한다고. 맞아요. 비닐, 뭐 그런 비닐 이슈들도 좀 수급이 또. 있어가지고 같이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 네. 오늘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은 1시간도 부족한데 오늘 또 앞에 저희가 리아계좌 얘기하느라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네. 여유롭게 우리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박지훈 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을 정말 길게 코앞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요겁니다. 네.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일단은 4월 2일 목요일에 의정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의정부에서 3시부터 열리는데요. 우리 김지훈 박사님께 정말 코앞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지금 불확실성 어떤 판도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은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또 현장에 박지훈 부장이 함께 계시니까요. 자, 강연 듣고 나서 투자 고민들 질의응답 시간도 드릴 건데 나오셔가지고 또 따로 부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될 때까지 계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미리 신청하시고 저희가 또 안내 문자 드릴 테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나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구글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